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먼저 회복해. 그러면 이제 상승 신호거든요. 이게 그러고 있는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졌다. 평균 이상이다. 요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볼 때는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서 내가 대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 투자를 보는 거고,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전세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갭이 줄어드는 걸 보고 그때 갭 투자든 그때 분양권 투자를 하는 방법이 보수적 투자 타이밍. 근데 그때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보면 로얄동에 로얄층이 빠졌거나 아니면 일부 좋은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붙었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는 조금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선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빠지는 구간인 거를 아는데 내가 선투자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신축 분양권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분양권 투자로 적합한 시기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 보수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멀었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후보군은 여기서 이제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은데 1, 2년 지나면 이제 누적 입주 물량이 작아집니다. 여기가 대구 입주 물량을 보고 싶으면 여기 대구를 찍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아실에 들어가서 여기 입주 물량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에 들어와서 입주 물량에 들어가서 대구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보이죠. 그래서 23년 이후 보기나 한 요 정도에서 23년 입주 물량 많고 24년 많고 25년부터 줄어드는데 인허가 물량을 조금 더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구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25년 이후부터 보자라는 사람이 있고 선투자를 하는 사람은 지금 사놔서 분양권은 26년에 입주하는 거 보면 괜찮지 않아?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갭 투자해야지는 안 봐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예, 갭 차이가 안 받쳐주니까. 예. 자, 예, 요렇게 이제 투자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자,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토지 전문이지만 아파트 투자부터 보시는 게 일단은 아파트 투자를 두 채까지가 좋아요. 두 채까지가. 자, 굉장히 이제 이게 제일 좋은 테크트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데이터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제일 보시면, 여기 가격 분석에 들어가면 시세 변화가 나오죠. 자, 시세 변화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서울이 요때 2008년까지 오르고 요 밑에 빨간색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다시 오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지만 쭉 빠졌어요. 그 다음 빠질 때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빠지는데 올랐다가 빠지고 요도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져요. 요 조금 오르는 구간들이 있어요. 서울은. 조금 오르는 구간이 있다. 근데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빠졌냐? 요 2008년까지 오르고 2008년까지 올랐다가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2008년 하반기에 빠졌다가 2009년 상반기에 같이 오르다가 이걸 좀 크게 해서 자 2009년 9월까지 다시 2008년 10월부터 빠졌다가 다시 요때 오르죠. 요때 2009년 9월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질 때도 소폭 오르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빠집니다. 자, 근데 요때 2010년 이럴 때죠. 2008년에 한번 충격받고 9년에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죠. 근데 부산을 보면 2008년 보세요. 2008년 2008년 오릅니다. 2008년 올라요. 요거 파란색 부분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요때 그 막 정부 정책과 시장 타이밍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엄청나게 올라요. 2009년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1, 12까지 엄청나게 오르죠. 11년까지. 자, 그래서 서울에서 집값이 빠질 때 이 서울의 전문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와버렸어요. 부산에서 2009년부터 한 10년, 11년 올랐죠. 대구 볼까요? 자, 대구를 보니까 2009년, 10년까지 빠지다가 한 2010년, 11년 여기
11년부터 2011년 많이 오르죠, 대구가. 그래서 언제까지? 한 16년까지 오르는데 요쯤 오르고 나니까 13, 14 오르고 나니까 요 오름폭이 좀 둔화되죠. 이게 좀 둔화돼요. 요까지 오르다가 둔화되죠. 요때 14, 15, 16 요때 어디를 갔다? 서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정말 마켓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성공한 분을 보니까 우선 오피스텔, 생수 이런 거 안 봅니다. 저도 오피 몇 개 들고 있는데 골치가 아파요. 예. 저는 풀피 맞췄어요. 1억 6천 주고, 1억 4천 주고 샀는데 전세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그래도 정이 안 가요. 좀 죄송한 말로. 예.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가장 빨리 부자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테크트를 탔어요. 자, 서울이 오를 때 오른 집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 매가는 많이 올랐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러면 왜 서울이 오를 때는 양도세 중과가 붙느냐? 인구 절반이 서울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인구 절반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집값이 오르면 어김없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팔려고 보면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때문에 못 파니까 세금 없이 팔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9억까지, 지금은 12억까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의 꾼들이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근데 부산은 너무 좋았던 게, 요 당시에 부산은 너무 좋았던 게, 서울은 떨어지니까 규제는 계속 완화시키는데, 왜?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규제는 완화시키는데 정작 부산, 대구는 오르네요. 예. 그래서 부산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대구를 갔어. 그래서 대구에서 요때 진짜 집값이 쌌거든요, 대구가. 그래서 갭 차이도 너무 작게 났어요. 쭉 빠졌기 때문에. 대구가, 이게 2006년부터까지밖에 안 나와서 아쉬운데, 보세요. 2006년부터 쭉 계속 빠졌어요. 그 전에도 대구가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는 집값이 안 오르는 도시. 그 전에는 부산이 집값이 안 오르는 도시였는데,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부산, 대구에서 내가 아파트를 막 4개, 5개, 10개 주워 담았거든요. 진짜 그때 막 갭 차이가 되게 작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구를 지금 원래 부산을 했어야 되는데 부산이 18년, 19년, 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19, 20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를 보면 대구가 이제 곧 그 시기가 오죠. 그래서 대구가 대구 아파트를 최소 2개에서 4개를 사. 근데 서울은 떨어지면 대구가 오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는 완화시키는데 대구는 정작 나중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대구 2개당 서울 1개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2개를 최대한 살 수 있으면 좋아요. 명의를 구하든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야 명의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또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명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를 샀죠.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세금 때문에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이제 많이 못해요.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은 1주택, 일시적 2주택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게 좋은 거지 그 이상은 사실은 세테크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개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아파트로 1세대당 2개까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이 조금 있다, 돈이 조금 없다, 갭 투자랑 분양권을 해서 2개를 채우고요. 돈이 조금 있다, 요거 1개, 재개발 재건축 1개, 이것도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최대 2개까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됐다 하면 그 다음은 상가를 사야 되지만 사실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는데 이 토지를 깔고 있는 상가를 사야 좋아요. 왜냐하면 구분 상가가 월세 받기는 가격 대비 월세 받기는 좋지만 시세 상승이 낮아서 저도 이제 구분 상가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샀던 분들을 봤는데 지금은 구분 상가에서 그래도 월세가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왜 남들은 다 떨어진다 할 때 나는 그래도 뭐 가격 떨어지는 거는 둘째 문제고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상승장 때 이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월세 300씩 1년 받으면 얼마에 3,600인데 저 사람은 1년에 막 1, 2억씩 올라 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1년, 2년, 3년 쌓여보세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땅을 깔고 있는 상가가 최고 좋아요. 최고. 왜냐면 시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니까. 근데 이 땅을 깔고 있는 상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연회원이나 아니면 저희 수업을 꾸준히 들어 나오셔야 돼요. 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에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다닐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임장 가격도 높일 겁니다. 예. 지금은 공부하러 다녀야 되는 시기니까 제가 저렴하게 하는 거고요. 투자로 다녀야 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고액으로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데보다는 싸지만 어차피 내가 투자로 돈 벌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땅을 깔고 있는 상가가 우리 흔히 말하는 빌딩, 작은 거는 꼬마 빌딩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뭐를 하냐? 중간에 땅을 가는 겁니다. 땅을. 결국에는 다음 주부터 토지 정규 강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파트든 상가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요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계속 아파트를 분석하는 게 블럭 단위로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놓고 계속적으로 땅을 사놔서 요 땅도 아파트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듯이 땅도 1급지, 3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급지는 파는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하급지는 팔아서 자본금을 마련하는 거고 상급지는 웬만하면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땅의 상급지는 더더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올려버리면 빌딩이 되는 겁니다. 상가 빌딩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싸게 사는데 이걸 더 싸게 사는 거는 땅값이 저평가돼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올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부터 고수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초보 때는 요걸 보고 그 다음 실력이 조금 더 늘면 요거 하나를 추가하고 그 다음 더 늘면 땅을 해야 됩니다. 땅. 그 다음 더 늘면 상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토지, 상가 보는 눈이 생겼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경공매를 그때 보는 겁니다. 저는 경공매를 요때 했거든요. 먼저 했어요. 그래서 경공매를 할 줄 알아도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가치 대비 가격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한데 이거는 괜찮은데 보여요. 그럼 경공매가 자동으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대비 가격을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싸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비싸게 파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싸게.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개발이고 건축인데 이 개발에는 토지 개발도 있고 건축에는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하는 건축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크트리를 탔을 때가 가장 이제 무난하면서 무난한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예. 옆길로 세지 마세요. 옆길로 세면 그만큼 빠른 것 같아도 더 먹으려다가 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된다면 다음 주에 우리 캠스 클럽은 이제 토지 강의도 이번 아파트 강의도 마찬가지 토지 강의도 마찬가지 다 무료예요. 제가 하는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무한 반복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다음 주에 토지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아파트 보는 눈 이거 보는 눈 이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아파트를 어떻게 보냐? 자, 대구를 우리가 대구를 보죠. 자, 더샵 DOL로 자 땅을 보는 사람은 자 어떻게 보냐면요.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요래 보니까 여기 범어 만촌 담티까지 어쨌든 요 라인들이 1급지잖아요. 1급지. 여기가 1급지인데 여기가 수성 범어 위브더 제니스가 대구 1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요 동네를 넘어오는 것까지 이 블럭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동네로 넘어오는 것까지 이제는 괜찮아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범어자이가 들어오고
MBC 여기 주상복합 부지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경계선이 더 줄어들구나. 이 계단에 사다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더샵 DOL로가 요 도로를 넘어서면 여기는 신천동, 요 아래는 범어동인데 이 범어동과 신천동의 경계가 많이 좀 이 경계가 좀 줄어들겠구나. 그 서울의 저기 어디고 강남과 그 성수동의 경계가 줄어들듯이 강동구도 경계가 줄어들듯이 부산의 해운대와 수영구의 경계가 줄어들듯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자, 사실에서 자, 대구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요 DOL로가 세대수도 많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게 들어오잖아요. 저기 엑스코선에 이제 예전에는 MBC 내거리였는데 여기가 벤처밸리 내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상승장이 되면 이게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1190세대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단점이 내년 4월 입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실수요까지 본다면 나쁘지 않지만 투자금이 부족하면 다음 걸로 패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 더샵 DOL로가 최고가 때 얼마까지 얘가 갔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4평, 33평이네요. 33평의 매매가를 보니까 33평의 매매가가 최고가는 8억 3천 갔던 게 지금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5억 8천까지 23년 6월달 5억 8천. 우리 전에 갔을 때 5억 2천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8억 3천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화성파크 드림이 얼마까지 갔었냐? 10억까지 갔던 거예요. 얘가 10억인데 자, 얘가 10억인데 이 동네는 8억까지 갔죠? 그러면 약간 20% 정도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20% 정도 부족하죠. 여기가 10억, 여기가 8억, 최고가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8억 3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얘가 10억까지 갔었어요. 10억. 그래서 보면 얘가 이 거리를 4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제일 좋은 동네가 요 동네. 그 다음 이제 요 동네 다음에 요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거리가 나뉘죠. 요렇게 나뉘고 여기에 X코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얼마까지 갔냐? 10억까지 갔어요. 10억. 최고 10억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까지 갔냐? 10억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냐? 8억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가냐? 8억까지 가겠다. 일단은 요런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요 섹터별로. 우리는 땅덩어리 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땅덩어리 별로. 요렇게. 그 다음에 세대수, 브랜드 뭐 이런 걸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얘가 이제 10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80%, 6억 8천에 6.8 곱하기 0.8, 80%니까 한 5억 4천. 얘가 6억 8천인데 5억 4천이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금 과거에 8억까지 갔었기 때문에 또 무난하게 사실 여기 범어자이가 좀 비싸거든요. 범어자이가 9억에서 지금 12억대까지 한단 말이에요. 9억에서 12억대까지. 9억에서 12억대까지고 35평이 9억 4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범어자이가
브랜드면서 범어동이면서 이 수성 제니스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이게 디딤돌 역할로 별로 그렇게 멀게 안 느껴져요. 가까워요.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이거 대구 지방검찰청 이게 다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어자이드가 9억에서 10억까지 간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10억 간다라고 하면 얘가 나중에는 다시 한 8억까지 얘도 그 대장주잖아요. 여기서 대단지의 1군 브랜드잖아요. 더샵이면. 그래서 얘가 또 한 8억까지는 가겠는데 그러면 지금 6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6억이고 전세가가 얼마 될 수 있을까 혹은 대출 받으면 얼마 될 수 있을까 해서 투자금을 계산해서 만약에 얘가 6억인데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러면 내가 3억 투자해서 2억 먹기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6억인데 전세가 안 받쳐줘. 그래서 만약에 6억인데 곱하기 70% 대출을 받는다. 대출이 이제 가능한 분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럼 4억 2천이 대출이 나오니까 1억 8천에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투자를 해서 나중에 8억이 된다면 1억 8천 투자해서 2억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보면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보면 26년 4월달 입주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이 속도로 빠진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가 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죠. 예, 대구가 여기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요. 25년부터 줄어들고 26년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폭발적 입주 물량은 23, 4년인데 그 중에서 좋은 거는 거의 23년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 B급지 2군이 24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회수되는 속도가 저평가된 만큼 빨리 회수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난하게 25, 26년에는 이제 다시 턴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래 보면 여기 동대구 센트럴이 지금 26년 4월 달 입주니까 그러면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겠는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대구 자체가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순으로 보겠습니까? 범어 W를 보겠죠. 25년에 요거 입주하는 26년 4월 달에 봅시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범어동이 올랐네. 26년 4월 달 되면 범어자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까요? 26년 보면 얘가 26년 2월 달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까요? 저는 잘 안 떨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잘 알고 건설사가 정말 잘 알아서 분양가를 산정했다 보거든요. 그럼 저는 한 10억 정도는 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요 분양가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10억. 그러면 얘가 8억이 이제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10억일 때 얘가 8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얘 힐스테이트 범어가 최고가가 10억 갔었죠. 지금 얼마지? 힐스테이트 범어가 최고가가 10억 갔었고, 지금 요거거든요. 예, 지금 얘가 그 10억 갔던 게 8억이단 말이에요. 10억 갔던 게 8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8억으로 다시 10억으로 회복하면 여기에 아까 요 아파트였죠. 요 아파트. 이게 얘가 10억 가면 얘가 8억 가겠다.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7억 가겠다. 7억. 7억 가겠다. 1억을 빼. 7억 가겠다. 근데 얘는 분양권 상태죠. 분양권 상태니까 지금 6억대단 말이에요. 6억대. 그럼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냐? 6천이 들어가는 거죠. 6천. 그래서 6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페이백을 해준다. 그러면 계약금이 이제 4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냥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6년 입주니까 이게 7억까지만 가져도 만약에 7억까지 가주면 7억 곱하기 담보대출이 되니까 7억에 70% 대출이 나오죠. 그럼 4억 9천 대출이 나옵니다. 4억 9천. 그러면 내가 잔금은 4억 9천 대출이 나오고 6억 중에 약 5억이 대출 나오고, 그러면 내 돈이 이제 1억이 더 필요하죠. 1억이 4억 9천 대출에 이게 6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근데 시세가 올라서 7억에 70% 대출이 나오니까 4억 9천이 나오고, 그러면 4억 9천 더하기 요때 4억 9천이 대출이 나니까 더해지고 내 돈이 일단 6천이 들어갔죠. 그러면
5억 5천이 되죠. 그럼 추가로 이제 5천이 더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7억까지 들어가 주면 1억 1천 투자해서 1억 먹기가 되는 거고, 얘가 운 좋게 8억까지 갔다. 그럼 7, 8, 56, 5억 6천 대출이 나오니까 오히려 요 잔금 치고도 남죠. 계약금 이제 치고 잔금 치고도 남죠.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6억 주고 샀는데 얘가 똑같은 6억이다. 그러면 내 투자금이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70% 대출하고 30%가 내 돈이니까 계약금 10% 걸어놓고 나머지 20%를 잔금에 쳐야 되니까. 자, 근데 얘가 7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77, 49, 4억 9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6억 빼기 4억 9천 하면 1억 천이 내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최종 투자금은. 자, 얘가 만약에 8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5억 6천이 대출 나오니까 내 최종 투자금은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입주다? 26년 4월 달에 입주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아파트 중에 마음속에 넣고 있는 데가 이런 거, 가성비 좋은 것들, 투자 가치 좋은 것들은 요 DOL로나 뭐 이런 것들이죠. B급지, 약간 2급지, 그다음에 1급지는 사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땅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동네가 제일 비싸네. 얼마야? 그 다음 요 동네로 퍼지고 있네. 그 다음에 요 동네에 있고 여기 섹터에 있고 그 다음 여기 섹터도 있구나. 예. 그래서 여기 대비 요 동네는 몇 퍼센트 얼마 정도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10억이었죠. 요 당시가 나중에 요 때는 한 15억 갔죠. 15억 대비 여기는 10억. 여기도 10억, 여기는 8억, 여기는 8억. 과거에 갔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섹터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어려운데, 지적 편집도를 딱 보면, 지금 요런 데는 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아파트가 안 들어오냐? 일종 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아파트가 못 들어오냐? 왜? 일종 주거지니까 또 아파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용도지역이 2종으로 바뀌거나 3종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가 바뀌면 또 아파트가 생긴다면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용도지역이 바뀌면 아파트가 있을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단독주택을 사놓으면 원룸이든 빌라든 단독주택으로 사놓으면 재개발 붐이 불면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계속 보면서 점점 아파트를 봐야지 더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